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빼기 6 더하기 1.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개 예상했어요. 8개 맞았어요. 5개 예상하고 8개 맞았어요. 10개라고 예상했는데 4개 맞췄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냥 2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일반 학생 5명 모두 예측한 단어와 정답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요. 실제로? 10개 맞췄어요. 8개에서 8개 맞았어요. 7개 맞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제로? 7개 맞췄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잘 본 애들도 너무 많아서 별로는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면 0.1% 아이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 두 집단의 차이는 기억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큼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것을 보는 그런 안목, 그 눈에 있어서 그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차이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0.1% 아이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억력보다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았다고는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 풀면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틀리고 그런 거 많은데. 낮은 편이에요. 가끔 높게 나오는데 그건 그냥 운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낮게 나와요. 거의 똑같은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확실히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 이거 맞았으니까 확실하게 아니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그게 딱 점수로 났을 때는 딱 내가 이걸 모르는 게 맞았구나, 아는 게 맞았구나 하면 일치하죠. 134대 125. 설문에 참가한 0.1% 아이들과 일반 학생들의 IQ입니다. 예상과 달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가장 높았고 IQ는 16가지 예문 중 9번째로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머리 좋은 애가 열심히 진짜 꾸준하게 하는 애 정말 못 따라잡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면 그 애가 처음에는 좀 머리가 안 좋았더라도 꾸준하게 하면 걔도 어느 순간 머리가 좋아져 있어요. 솔직히 제가 주변 아이들의 평균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방을 쓰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제가 그중에서 머리가 가장 안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머리를 무조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현규의 중학교 때 성적표입니다. 수학은 양, 영어는 미. 그야말로 중위권이었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만의 생각이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지 문제만 푼 것밖에 없어요. 틀린 문제를 따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3번이고 4번이고 반복해서 다시 풉니다. 그러자 같은 문제를 2번 틀리는 일이 없어졌죠. 저도 당연히 틀린 게 나오면은 짜증나죠. 막 다시 보기도 싫고 그렇지만 시험을 보고 또 잘하려면은 그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그게 나왔을 때 안 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 받아들이고 설명 듣고 제 걸로 만들려고 계속 하죠. 모르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0.1%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 들어와 봐. 혜우가 공부를 하다 말고 엄마를 부릅니다. 왜? 너 선생님 놀이 하게? 선생님 놀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뭔데?
아테네 민주정치 할 거야. 군사 중심이고 그래서 얘네가 중심이 된 펠로폰네스 동맹이랑 아테네가 중심이 된 해우가 수업을 하듯 설명을 시작합니다. 델로스 동맹이랑 전쟁을 해. 근데 거기서 아테네가 학생은 이겨. 단 한 명, 그러면서 엄마입니다. 얘가 여기서 맹주가 되는 거야, 이 동맹에. 얘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당을 뭔가 지급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하는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두 시간씩 그다음에 엄마에게 수업을 하곤 도자기 합니다. 평위에 만들고 그다음에 도편 추방제라고 해가지고 도자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적어. 그래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제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그게 아마 좀 도움이 되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부르면은 들어와서 이렇게 좀 벌을 쓰죠. 시험 볼 때 엄마랑 했던 그 얘기가 떠오르면서 이 칠판 떠오르는 그런 적도 몇 번 있고 해서 이렇게 공부 자주 해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 교탁 앞으로 한 친구가 나옵니다.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죠? 아는 거지? 응. 어디? That any musical idea to 반장인 태화가 열심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뮤지컬 나오잖아. 안 나오네? 뮤지컬 아이디어 나오지. 바보잖아. 반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될 테지만 자기 공부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하다가 만약에 흐트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면 흐트러졌던 게 잡히기도 하고 또 애들이 물어보는 거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물어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애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형규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얘네가 해우는 엄마에게 설명을 하며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태화는 친구들을 가르치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복습입니다. 예습이랑 비교하면 한 15배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습은 어느 정도 중요한데 그거에 예습은 그냥 하기 전에 맛보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이해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은 복습보다는 예습이 좋은 것 같은데 한 번 듣고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복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정보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게 되고 그게 제 눈을 통해서 제 머리로 들어오고 그렇게 딱 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노력하는 거는 자꾸 반복하는 것. 네,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 근데 복습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했던 내용이 곧바로 생각이 나면서 정리가 확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죠. 그것도 그렇고 이해가 되게 잘 돼요. 복습을 하게 되면.